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얼마 전 삼성 언팩을 통해서 많은 갤럭시들이 풀려났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갤럭시 워치 5 프로를 언박싱 해볼 거예요. 제가 제 돈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플립도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해뒀고, 버즈 프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세더라고요. 폴드도 당연히 구매를 못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대여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워치 5 프로를 언박싱 할 거고요. 왜 프로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쇼츠를 통해서 44mm를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새끼는 왜 프로를 샀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험체 느낌으로 한번 프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워치 5는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변경된 점이 많은 프로를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4와도 비교를 할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박싱도 하고 사은품도 언박싱하고 요거랑 또 비교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언박싱을 해보자고요. 사실 어제 제가 언박싱 촬영하다가 실패했어요. 카메라 녹화 버튼을 안 켜는 바람에 녹화가 안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박스는 4랑 똑같네요. 종이로 만들어져 있고요. 프로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구성품부터 봅시다. 일단 뭐 가이드,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반대편에는 USB-C 타입의 새로운 충전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충전 속도도 많이 빨라졌죠. 근데 사실 뭐 갤럭시 워치는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충전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충전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빠르면 좋긴 하지만 마치 애플워치랑 비슷하게 생겼죠. 반대편은 USB-C 타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한번 충전을 해볼까요? 네, 당연히 약간의 마그네틱으로 찰싹 붙는 형태고요. 기존 4랑 또 호환이 될 겁니다. 네, 역시 되네요. 애플워치랑은 안 되겠지. 완전 반대로 만들었네요. 충전을 떠나서 붙지도 않습니다. 이제 본체를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 변경된 부분이 꽤 있죠. 일단 뒷면에 요 센서 부분이 조금 볼록 튀어나오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기존 4에서는 이렇게 납작하게 디자인 되어 있었잖아요. 센서가 손목에 더 밀착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이 밴드에서 에어홀 부분도 마찬가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밴드의 텐션을 더 가져다 줘서 측정 센서가 더 정확하게 측정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요. 애플워치에서는 진작 이렇게 만들고 있었죠. 제가 사용하는 게 워치 6거든요. 네. 6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쪽에 적외선 체온 센서가 탑재되었죠. 이게 아직 식약처에 인증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식약처 인증을 받게 되면 체온 측정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프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마그네틱 버클입니다. 이게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착착 붙는 구조고요. 마그네틱도 상당히 강해서 빠질 것 같은 우려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이렇게 꽂아 넣어주시면 돼요. 이 뒤쪽에 버클을 꽉 잠가주시면 그냥 체결이 되는 형태고요. 착용을 할 때도 그냥 쏙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고 풀리지도 않아요. 풀리네. 뭐 힘으로는 절대 풀리진 않습니다. 또 이게 밴드가 아무래도 텐션도 있기 때문에 착용감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에어홀 때문에 그 시계가 밀착되는 이 부분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착용감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밴드를 여기 한번 꽂아봤거든요. 호환이 되더라고요. 기존 4 쓰시는 분들은 이 밴드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한번 켜보자고요. 뭐 제가 산 프로 버전의 배경화면은 기존 4랑 5랑 뭐 이런 화면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훨씬 더 뭐 세련된 느낌은 주는 것 같아요. AOD를 켰을 때도 좀 예쁜 느낌이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간단하게 보면 이번에 상당히 두꺼워진 게 특징이죠. 프로는 특히 두꺼워요. 4랑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0% 30%는 더 두꺼워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두꺼워서 손목이 이렇게 들리는 느낌? 그리고 소재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예쁘긴 합니다. 요즘은 유광보다는 무광을 선호하시잖아요. 체결 방식의 마감이라든지 밴드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다 고급스럽게 잘 마감이 되어 있어요. 기존 4랑 비교했을 때도 두께만 빼면은 더 예뻐진 느낌은 있죠.
그리고 프로는 45mm 버전이잖아요. 근데 화면 크기는 45mm에 걸맞게 커지진 않습니다. 44mm 제품과 동일한 화면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대신 요 베젤 부분, 요 티타늄 부분이 한 1mm 정도 더해지는 것 같아요. 좀 단단한 느낌도 주긴 하지만 반대로 보면 좀 투박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깊게 파여 있고 베젤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격한 운동을 할 때나 뭐 이럴 때는 화면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줍니다. 단단한 티타늄이 케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조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움푹 파여있는 화면 덕분에 뭔가 이렇게 가이드 효과를 줍니다. 디자인은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랑 5랑 달라진 부분부터 짚고 이제 프로랑 또 5랑 다른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4와 5에서 달라진 부분은 배터리 용량이 증가했습니다. 361mAh에서 410mAh로 15% 정도 용량이 증가했죠. 스마트워치에서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선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환영할 만한 업그레이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제로 써본 건 아니지만 15% 개선 가지고는 크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느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하루 쓰던 걸 뭐 이틀 3일 쓰고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배터리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라진 부분은 이 기존 4 같은 경우는 고릴라 글라스를 사용을 했어요. 프레임은 알루미늄을 사용을 했죠. 강도 면에서는 고릴라 글라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경도, 그러니까 긁힘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4도 자세히 보면 긁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또 막 쓰긴 하지만 뭐 이런 흠집이 많이 생기는 건 좀 단점이라고 느꼈는데요. 이번 5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을 했어요. 시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좋은 시계는 다 그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하죠. 사실 스마트워치는 떨어뜨릴 일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강도보다는 이렇게 긁힘에 대한 경도를 강화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네, 없다는 게 중요하죠. 특히 메인 칩셋이라고 할 수 있는 AP가 기존의 4에 들어갔던 엑시노스 W920이 그대로 사용되었고요. 램도 1.5GB가 그대로 사용되었어요. 뭔가 반응은 4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 그리고 얘도 뭐 이런 느낌? 얘는 크게 느낄 수 없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요? 뭐 역시 AP가 똑같고 램도 똑같기 때문에 속도는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스마트워치가 뭐 대단한 게임을 한다든지 뭐 엄청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프로세서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프로세서가 좋아질수록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W920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화면도 변경이 없죠. 기존 4에 들어갔던 450, 450 해상도의 화면 사이즈는 34.6mm 정도의 사이즈 그대로 탑재되었고요. 그리고 OS도 업데이트 되지 않았죠. 물론 버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4도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5와 동일한 OS를 탑재할 거기 때문에 뭐 버벅거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5와 4는 큰 변화는 없다. 배터리 용량과 소재 이런 부분만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프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두께 차이에서 오는 배터리 용량이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4보다 거의 60% 가까이 많은 59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요. 내구성도 기존 5보다 더 단단하죠. 일단 알루미늄이 아닌 티타늄을 사용했고 사파이어 글라스도 조금 더 단단한 녀석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GPS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실사용 후기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어쨌든 프로도 성능이 더 좋다거나 기능이 더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내구성이 더 강한, 배터리가 더 강한 변광세 같은 놈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은품을 한번 까보자고요. 자, 케이스, 시계줄 둘 다 러기드한 느낌, 마치 G샥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부에는 충전 독이 있는데요. 이렇게 쏙 걸어두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케이블도 이쪽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를 한번 체결을 해보자고요. 일단 시계줄을 뺍시다.
시계줄 변경은 아무래도 애플워치가 편하긴 해요. 이게 뭐 기존 모든 시계들이 이렇게 변경을 하긴 하지만 저는 뭐 굳이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애플워치처럼 그냥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뭐 이것도 괜찮네요, 시계줄이. 그리고 얘를 한번 꽂아 봅시다. 그냥 이렇게 그냥 꽂아 주시면 돼요. 뭔가 아웃도어에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 짠, 이런 느낌? 근데 좀 너무 크다. 얘가 안 그래도 두꺼운데 뭔가 더 두꺼워진, 뭔가 더 투박한 느낌을 주니까 예쁜가 싶기도 하고. 스위치 누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뭐 여러가지 시계줄 튜닝하는 게 또 재미가 있으니까 애플워치 쓰면서 정말 만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계줄 매일 바꾸는 거거든요. 갤럭시 워치도 그런 재미가 있긴 합니다.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실제로 사용을 오래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첫인상만 봤을 때는 굳이 5 프로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 굳이 5도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4 쓰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이 4 계속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6가 나온다면 업그레이드를 노려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5와 5 프로 두 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말 격렬한 운동을 하지도 않고 뭐 스마트워치란 게 거의 매일 충전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냥 5를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차라리 LTE를 구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디자인이 이 프로가 훨씬 예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프로를 사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언박싱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실사용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안 하시면 못 찾아요. 똥찬 기억해 두시는 것보다 구독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구독해 두셨다가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브로들도 더 밝게 만나기로 해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박.